네, 안녕하세요. 잘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AMD 최신 CPU죠. 라파엘 AMD의 라이젠 9 790X CPU와 그 보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4090 이거 역시 가장 최신 제품이죠. 네, 이렇게 두 개 장착한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그래픽 카드가 P&I의 지포스 RTX 4090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이시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 세팅되어 있는 이 시스템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는 AMD의 가장 최신 프로세서 5세대 프로세서죠. AMD의 라이젠 9 7950X 라파엘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790X 같은 경우에는 16코어 32스레드로 작동을 하고 베이스 클럭이 무려 4.5GHz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단일 코어를 사용하는 연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도 4.5GHz라는 베이스 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790X는 게이밍용으로 쓰셔도 좋지만 실제로 이 790X의 가장 많은 니즈를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딥러닝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CPU 렌더링, 인코딩, 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시는 작업용 컴퓨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성능을 내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라이젠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DR5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DDR4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DDR5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R5로 슬슬 넘어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클럭 스피드가 높은 DDR5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CPU랑 메모리가 통신함에 있어서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와 CPU 통신의 병목 없이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90X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열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6개나 되는 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려 4.5GHz의 높은 기본 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열량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그만 공랭 쿨러나 이런 것들로는 CPU의 온도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은 NGXT의 X73 일체형 수냉 쿨러를 함께 장착을 했는데요. NGXT 이 X7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냉 쿨러의 거의 끝판왕급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쿨링 퍼포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3열 라디를 가진 NGXT의 X73을 CPU 쿨러로 구성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크로스에어 X670E 익스트림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크로스에어 제품 라인 같은 경우는 AMD 메인보드에서는 사실 진짜 완전 끝판왕급이다. 타사의 MSI의 MEG라든지 아니면 에즈락의 타이치 보드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에이수스의 그 명성, 로그, 크로스에어, 막시무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넘사벽 수준의 굉장히 높은 안정성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 그래픽 카드를 두 개나 장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제품으로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크로스에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전원부라든지 아니면 캐패시터나 컨덴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시스템에서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메인보드는 굉장히 뛰어난 작업 결과물을 내줄 수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스템에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인 X670 칩셋을 사용하는 메인보드들을 보면 GPU 하나만 꽂았을 때는 16배속으로 잘 작동이 되지만 두 개를 꽂게 되면 16배속, 4배속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그래픽 카드는 100% 완벽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데 하단부에 있는 두 번째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는 4배속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수스의 크로스에어 또는 MSI의 MEG 아니면 에즈락의 타이치 이런 메인보드, 고성능의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꼽았을 때 8배속, 8배속으로 작동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X670E 칩셋이기 때문에 그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5.0의 대역폭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8배속, 8배속으로 작동을 하더라도 RTX 4090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메인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메모리는 G스킬의 DDR5 6000MHz로 작동하는 32기가 두 개를 일단 구성을 했는데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5로 올라오면서 메모리 대역폭 그리고 메모리의 클럭 스피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메모리에서 발생됐던 그런 병목들 CPU 퍼포먼스는 뛰어나지만 메모리에서 나왔던 병목
항목들도 거의 뭐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을 만큼 DDR5의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8GB의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지금처럼 64GB로 쓰시거나 또는 뭐 128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는 PNI의 XLR8 지포스 RTX 4090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RTX 4090 같은 경우에는 GDDR6X 타입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24GB의 높은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들으면 사실 3090하고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아키텍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돼서 쿠다 퍼포먼스 그리고 딥러닝 학습을 할 때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3090에 대비해서 높아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배치 사이즈를 많이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RTX 3090이 가지고 있던 학습 퍼포먼스 대비 RTX 4090이 약 거의 한 30% 이상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내가 딥러닝 컴퓨터를 구매해보겠다,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디파인 XL 빅타워 케이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의 2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RTX 4090 2개 그리고 790X 이 전기 먹는 하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는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 저희가 2000W급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마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발로 차도 제 발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케이스도 굉장히 짱짱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랙탈 디자인의 디파인 XL 제품으로 케이스를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사양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간단한 뭐 테스트 툴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뭐 포럼들 이런 것들의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딥러닝 퍼포먼스에 대해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A100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그 H100 이런 뭐 테슬라 계열급 아주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들의 테스트 툴로 많이 사용되는 HPL의 림팩 벤치 툴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FP64 배정 밀도 환경에서는 RTX 3090 대비 이 RTX 4090이 약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지포스의 배정 밀도에 대한 포커싱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은 사실 이 딥러닝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딥러닝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매력적인 그래픽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텐서플로우에서도 레스넷 50 기준으로 했을 때 FP32에서는 RTX 3090 대비 RTX 4090이 약 30% 정도 더 뛰어난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FP16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 성능 향상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파이토치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파이토치 같은 경우도 3090 대비 RTX 4090이 약 30% 정도 성능이 향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뭐 예산이 빵빵해서 쿼드로 계열의 RTX A6000이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의 테슬라 계열 뭐 A100이나 H100 같은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죠. 네, 하지만 A60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만 원대에 가까이 가고,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대에서 뭐 H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천만 원, 3,4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로 내가 간단하게 뭐 딥러닝 연구를 해보겠다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포스 라인업,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지포스 라인업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우리 메인에 실제 엄청나게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뭔가 학습을 돌린다 이런 게 아닌 그런 것들을 올리기 전에 코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하시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오늘의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